레슨 2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상대방이 나랑 친해지고 싶은지 아니면 좀 거리를 두고 싶은지 직접적으로 다이렉트하게 얘기한다면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그렇게 말해야 되는 사람도 무한하겠죠. 그래서 선택의 여지를 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확신이 든다면 그때는 직접적으로 얘기해도 돼요. 나 쌤으로 불러. 날 쌤으로 부르렴 이러면 쌤으로 부르면 되죠. 그러면 뭐예요? 나는 너랑 친하게 될 걸 알고 있어. 나는 너랑 친한 것 같아. 너는 내 서클 안에 들어왔어. 넌 내 친구구나. 내 친한 지인에 속해 라고 한다면 쌤 이렇게 부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외국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안에서 그 full name으로 불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름이 홍길동이라면 집에서 어머니가 홍길동 나와서 밥 먹어라 그러나요? 기라 밥 먹어라 라고 하겠죠. 동이 나와서 밥 먹어 라고 하겠죠. 이해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나왔는데 교환학생으로 온 외국인 친구들이 여러분들 이름 어떻게 부르겠어요? 길동 하고 부르겠죠. 하지만 여러분들과 친하게 지냈던 옛날부터 알고 지냈던 친구들은 여러분들을 뭐 길로 부르든 동이로 부르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랑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모르겠어요. 뭔지. 녹화 잘 되고 있나 한번 다시 확인합시다. 네. Focus on language라고 했습니다. Look at the underlined expression in the photo story with a partner find. Two ways to introduce people. 점점점점점 밑줄 친 거에서 찾으래요. Two ways to introduce people이 뭐가 있죠? This is Kara's dad가 하나 있었죠? 이거는 누구야? 이거는 카라 아예 아빠야. 그리고 뭐죠? 내 친구를 소개할래요? 내 친구를 만나세요 라는 방법이 있었죠. 그죠? Three ways to greet new people.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인사법이 뭐가 있을까요? It's a pleasure to meet you 있었고요. Great to meet you 있었고요. How nice to meet you가 있었어요. 그죠? 보이나요? 자, 세 번째. Three ways to tell others they can be informal. 자, 세 가지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 게 있었죠. Everyone calls me. 그죠? 다른 사람들은 나 이렇게 불러요. Just call me. Please call me.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꼭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줄 겁니다. 아니라면 물어보면 돼요. How should I call you? 그러면 맨 처음에 설명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나는 이름 뭐라고 할까요? 제임스 본드라고 합시다. 안녕, 내 이름은 제임스 본드 씨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네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 아무 얘기도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미스터 본드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아니면 물어보면 돼요. Nice, very smart. It's very nice to meet you. Should I call you Mr. Bond? 라고 하면 상대방이 yes, Mr. Bond is fine 이라고 하면 너무 반가워요. 제가 Mr. Bond 씨라고 불러야 될까요? 라고 얘기할 때 상대방이 포멀한 관계를 원한다면 네, 나는 미스터 본드라고 불러주는 게 참 좋아요 라고 얘기하던가 포멀한 관계가 아니라 인포멀한 관계에 조금 더 가깝게 지내고 싶다면
아니요, 미스터 본드는 필요 없어요. 제임스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네네네. 자, formal 타이틀이 있죠. woman, man. man은 미스터가 있고요. Miss, Mrs, Miss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타이틀은 어디에 붙여요? 성에 붙여요. 성. 그래서 제임스 본드, 미스터 본드지 미스터 제임스가 아니죠. 제임스는 이름이잖아요. 본드가 성이고 성에다 붙이는 거예요. 한번 두고 따라올게요. 자, 스피킹 봅시다. Complete your response to each person. Write the correct formal title. Nice to meet you 라고 한 다음에 Mark Anthony, the singer. 이 사람의 이름은 마크예요. 패밀리 네임이 앤서니예요. 성이 앤서니라고요. 근데 앤서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을걸요?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죠. 한국의 이름처럼 홍길동 해가지고 분명히 누가 봐도 홍이 성이야. 그러면 확실하게 구분이 가가지고 헷갈리지가 않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으면 자꾸 성이 이름이고 이름이 성인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때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겠거니라고 assume 하는 게 아니라 물어봐야 해요. 그리고 어떤 순서죠? 맞아요. 이름을 먼저 얘기해 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거 마크 앤서니야 라고 했을 때 미스터 앤서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크 앤서니라 나 이름이 마크 앤서니야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미스터 마크로 불러 아니면 미스터 앤서니로 불러라고 이름 물어볼 필요가 없죠. 분명히 순서를 먼저 얘기했잖아요. Good to meet you, Mr. Anthony. 그죠? 자, 제니퍼 로렌스 더 액터가 있습니다. 오큐페이션을 왜 액터라고 쓰고 액트레스라고 안 썼나요? 라고 하는데 너 직업이 뭐야? 라고 할 때 나는 화가야 라고 그러지 여자 화가야 라고 안 그러죠. 넌 직업이 뭐야? 라고 했을 때 가수야 라고 그러지 나는 여가수야 내 직업은 여가수야 라고 안 하죠. 그런데 이제 단어들이 여자 가수를 칭하는 단어가 고유명사로 존재할 때도 있고 아니면 여자 가수인지 남자 가수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여자 가수다 남자 가수다 얘기할 때가 있죠. 근데 이제 너는 직업이 뭐니? 라고 했을 때 I'm a doctor 라고 그러지 I'm a female doctor 라고 안 하죠. 이해하십니까? 근데 액터는 actress라는 말이 존재를 해요. Witch, wizard. witch는 뭐예요? 여자? 마법사, 마녀죠. 마녀의 느낌과 마법사의 느낌은 상당히 달라요. 그죠? wizard. wizard가 누구예요? Lord of the Ring에 나오는 그 할아버지죠? 간돌프, 그죠? 마법사, 마녀 느낌이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wizard랑 witch는 발음한다는 게 아니라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직업을 말할 때 여성을 따로 지칭해서 말하는 직업들이 존재를 하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있어요. I'm a nurse 라고 그러는데 I'm a male nurse, I'm a female nurse 라고 하지 않아요. 보통 nurse는 여자라고 이상하진 않죠. 그냥 그 경우의 수니까요. 여자라고 이제 assume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nurse라고 하면 난 남자인데 I'm a nurse라고 그러면 네가 nurse라고 하고 이제 반문해서 물어볼 수는 있죠. I'm a soldier. You're a soldier, but you're a woman.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직업 certain
특정 직업들이 특정 성별이 몰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뭐 정론은 아닐까요? 꼭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니까 보통 이런 오큐페이션을 적을 때 본인의 성별에 관련된 직업을 일부러 굳이 찾아서 적진 않죠. I'm a doctor라 그러지 내가 female professor라고 하겠습니까? I'm a professor라고 적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고 적어야 돼요? Nice to meet you, Miss Lawrence라고 했죠. 미스 로렌스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구분이 가능하나요? 구분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assume 그럴 거라고 예상하는 게 항상 틀릴 가능성이 있다면 틀릴 가능성이 없는 걸 하는 게 낫겠죠? Mrs.라고 안 하고 Miss라고 안 하고 그냥 Ms라고 하면 safe해요. 그죠? 롤플레이 봅시다. Imagine your partner is a famous person. Introduce your partner to the class. Use formal title. I'd like you to meet Bradley Cooper. Mr. Cooper is an actor. Bradley Cooper 알죠? 네. 딴 거 할 게 뭐 있을까요? 다음 장 넘겨볼까요? 이 화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화면을 어떻게 넘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넘기면 되나? 알겠군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화면을 줄여서 녹화가 제대로 된지 확인하고 높이고 화면을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손으로 움직여보면 되겠습니다. 자, 컨버세이션 모델 나옵니다. Read and listen to people meeting someone new. 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한 이제 다이얼로그를 들을 거예요. 둘이 있는데 이제 새로운 사람 하나 만난 거죠. 여기 있는 이 사람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발에다가 지금 양말을 신는 건가요? 구두에다가? 특이한데? 자, 봅시다. 안 보여지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 건가? Read and listen to people meeting someone new. Who's that? Over there? I think she's new. Well, let's say hello. Good morning. I'm Alex, and this is Lauren. Hi, my name's Catherine Gao, but everyone calls me Kate. Great to meet you, Kate. Where are you from? New York. 이런 질문은 자주 받게 될 겁니다. 많이 물어봐요. 어디서 왔니를 물어봅니다. 조언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질문이든 간에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을 마음을 약간 예민하게 만드는 질문들이 있다면 그러면 똑같이 그냥 질문을 해봐도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죠. 안녕, 어디서 왔어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고 본인이 서양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이 사람들이 내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 부모가 어디서 왔는지, 뭐 그렇게 사적인 질문을 자꾸 하는 게 거슬린다 싶으면 같이 물어보면 되죠. 어디서 왔니? 라고 물어보면 나는 뉴욕에서 왔어. 보통 어떻게 물어보냐면 뉴욕 말고 니네 부모님은 어디서 왔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텍사스에서 왔어. 그러면 그때도 이제 의문점을 낮추지 못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 눈에는 분명 여러분들이 미국 사람으로 안 보입니다. 다시 물어보죠. 그럼 니네 부모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너의 국적을 아니라 내셔널리티를 알고 싶은 거예요. 네가 중국계인지 일본계인지 한국계인지 동남아의 다른 나라의 출신인지 알고 싶으니까 물어보죠. 그쯤 되면 여러분들도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네가 파스포트 컨트롤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그게 왜 어쩌다고 라고 하고 싶어지는데 그때는 그냥 물어보면 돼요. 너는 어디서 왔니? 라고 물어보면 상대방이 얘기하자. 나도 뉴욕 출신이야. 또는 아니야 나는 LA에서 왔어?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거 말고 니네 부모님은 어디서 오셨니?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텍사스 출신이야 라고 하면 아니 그거 말고 너의 주부모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니? 라고 하면 이제 그때쯤 되면 이해를 해야 되죠. 너의 헤리티지가 뭐니? 너는 영국 blood, French, German, what bloodline? 라고 물어보면 되죠. 그러니까 너도 미국에 이민을 오지 않았니? 미국에서 너의 조상님이 처음부터 태어난 건 아니지 않니? 너도 이민 온 거 아니니? 라고 물어보면 되죠. 근데 사실 이렇게 다 하기에는 피곤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고 안 보면 그만이야 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매번 예민하게 굴면서 하기는 힘들죠. 근데 보통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거슬리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질문 하나 있다고 거슬리는 질문 끝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나이는 몇 살이니? 직업은 뭐니? 여러 가지가 질문들이 나올 수 있어요. 예민하게 받아들여도 되고요. 예민하게 안 받아들이고 그냥 대답해줘도 괜찮습니다. 둘 다 관계는 없습니다. 예민하게 안 받아들이면 본인 속이 편할 거고요.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면 걸르는 거죠. 얘랑 별로 할 얘기가 없구나 라고 이제 걸러내면 되는 거예요. 자, Hi, my name is Catherine Gao, but everyone calls me Kate. 케이트로 불러.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건 약간 센시티브한 부분인데 반대로 센시티브할 필요가 없는데 센시티브한 경우가 있어요. 얘기했잖아요. 상대방의 이름을 간단하게 부르고 싶어하고 간단하게 부르면 부를수록 내가 자주 부르고 싶어하는 이름이라는 표현이 되고 그리고 너와 친하게 지내고 싶으니까 짧게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인에게 이제 이름을 소개할 때 나는 길동이야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길이라고 부르면 될까? 라고 했을 때 왜 네 맘대로 길로 부르고 싶어해? 라면서 반감을 느낄 수가 있죠. 동양 이름이라고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네 맘대로 줄이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친하면 서로 이름을 짧게 부르고 애칭으로 만들어서 부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너랑 친하고 싶고 너의 이름을 더 자주 부르고 싶으니까 더 쉽게 더 빠르게 부를 수 있는 방법을 나는 찾고 있어 라고 상대방이 표현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인이라고 차별해서 발음 못하겠으니까 그냥 짧게 말할래가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동양인인데 외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꼭 동양인이 아니라도 그래요. 이름이 긴 사람들은 그냥 이니셜로 하기도 합니다. CJ CJ는 무슨 회사 이름이긴 합니다만 한국에서는 Hey CJ, Hey J 하고 불러요. 근데 진짜 그 사람 이름을 보면 Hey J라고 해서 그 사람 이름이 J야? 하고 나서 나중에 full name 그 사람의 진짜 정식 이름을 보면 J도 아니에요. Jasper, Justin, Jonathan, 아주
뜬금없다기는 아니지만 너무 거리가 먼 이름들이 나옵니다. 요하네스 이렇게까지 해도 돼요. 근데 제이라고 불렀어. 왜 제이라고 불렀지? 말했잖아요. 그 사람이 남아프리카 출신이라서 요하네스인데 이름이 내가 너 남아프리카 사람이니까 차별할 거야. 짧게 이름 불러줘. 이게 아니라 그냥 짧게 이름을 부르는 게 자주 부를 수 있고 그럼 내가 너 이름을 더 잘 기억하고 그러면 너는 나랑 같이 더 친분을 유지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름을 더 짧고 간단하고 부르기 쉽게 하는 방법을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그죠? 너 어디서 왔니는 뭐 거슬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름 짧게 부르려고 너 이름 짧게 부르는 방법이 뭐야? 라고 물어볼 때마다 차별하는 건가? 라면서 예민하게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자, rhythm and intonation이라고 했어요. Listen and again and repeat. Then practice the conversation model with the partner라고 했어요. 한 번 더 들어볼까요? 무슨 얘기인지? Listen again and repeat in the pauses. Then practice the conversation model with two partners. Who's that? Over there? I think she's new. Over there, I think she's new. Well, let's say hello. Well, let's say hello. Good morning. I'm Alex, and this is Lauren. Good morning. 한 다음에 내려갔죠, 인토네이션이. Hi, my name's Catherine Gao, but everyone calls me Kate. Great to meet you, Kate. Where are you from? New York. 어때요? 인토네이션 연습할 만하죠? 네. 인토네이션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 그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거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그 통화 내용이 그러면 어때요? 뭐가 다르죠? 억양이 달라요. 발음도 미묘하게 다르긴 하지만 억양이 여러분들 하는 억양과 다르죠. 그리고 그 영화나 TV에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배우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사투리를 못하는 배우는 어떤 걸 못하는 거죠? 발음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인터네이션, 억양이 어색한 거죠. 그래서 사투리 쓰는 사람들이 이제 서울말이든 뭐 표준어를 쓴다고 했을 때 한국 서울말은 다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뭐 잘 되긴 하지만 초반에 어색한 이유가 억양이 이상해서죠. 억양이 어색해서예요.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억양은 연습해야 해요. 발음도 중요하지만 억양이 이상해서 그 사람의 그냥 들리죠. 이상하다는 건 알겠어요. 그죠? 자, information questions with 비동사입니다. Who, where, what, how. 비동사가 들어가는 information question이에요. information question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육하원칙 question이랑 똑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거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 질문 중에서 비동사가 들어가는 질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who is Mr. Nieto? She's my teacher. Who are they? 비동사는 싱글도 있고 플러럴도 있죠. 그래서 contraction이 있습니다. contraction, 줄임말. contraction은 줄임말이기도 하고 진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가 한 가지 뜻만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정도로
머릿속이 융통성이 없어져요. 의미를 생각하는 게 나아요. 그 뜻 하나와 이 뜻 하나를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물쇠 걸듯이 이거는 이거 하나야 라고 자물쇠 걸어놓듯이 하나의 뜻과 하나의 그 단어를 연결시켜 놓으면 다른 자물쇠에 끼워 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뜻만 이해하면 이게 둥그렇구나 그러면 다른 동그란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네 라는 정도로 이해하는 게 낫습니다. 여기 비밀번호는 1114야 라고 해놓고 1114가 아닌 건 아무것도 못 들어가 라고 한다면 단어를 안다기보다 단어에 제약이 걸리는 상황이 벌어지죠. 자, 25분이 된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네, 25분 됐습니다. 레슨 3에서 봅시다.